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목을 2020년 코로나 사태 추이와 양적 완화 그리고 실물 경기 영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 양적 완화는 지금 전 세계가 동시에 양적 완화를 하고 있죠. 그리고 또 금리도 지금 급격히 내리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지금 0%대로 내렸고 우리나라도 0.75%로 지금 내렸죠. 그리고 뭐 세계 각국이 지금 계속 금리를 하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뉴스를 보니까 오늘이 3월 28일이죠. 토요일. 미국에서 그 코로나 확진자가 10만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10만 392명이고요. 사망자가 1543명으로 늘었습니다. 이처럼 급격히 늘어나는 것은 미국의 뭐 여러 영향도 있겠습니다만 하루에 1만 명씩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데 이것이 과연 4월 달에는 어떻게 될지 이것도 함께 알아보고 지금 달러를 무제한 양적 완화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과연 현재 실물 경기의 그 위축에 대안이 될 수 있는지도 함께 여러분과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먼저 그 대륙별 코로나 확진자 비율을 보게 되면은 유럽이 53.7%로 가장 많고 아시아가 19.6% 그리고 아메리카가 18.5%가 되겠고 그 외에 이제 중동, 오세아니아, 아프리카 쪽으로 이제 아직은 작습니다. 다음은 그 코로나 확진자 증가 추세를 보겠습니다. 지난 2월에는 그렇게 뭐 증가폭이 별로 이렇게 많지 않았고 우리나라도 지금 9,000명대에서 계속 뭐 조금씩 늘고는 있습니다만은 이처럼 그 유럽과 미국 쪽으로 확산이 되면서 이 늘어나는 속도가 아주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늘어나는 폭이 과연 4월 달에는 얼마나 더 늘어날지 이것을 우리가 지켜봐야 되겠고 이 환자가 늘어나는 그 추이에 따라서 어떻게 우리가 그 실물에서 변화가 일어나는지도 한번 판단해 봐야 될 것입니다. 이탈리아에서는 오늘 아침 뉴스를 보니까 사망자가 너무 많다 보니까 사망자 처리를 못해서 군용 트럭으로 이동을 시키고 있는 그런 사진들이 오늘 자료에 나왔습니다. 코로나 확산이 과연 어디까지 흘러갈지 추세를 우리가 지켜봐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이것이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도 고심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미국과 유럽에서 이 코로나 사태가 확산되는 이유는 뭐가 있을까요? 이것도 한번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나 중국이나 일본이 미세먼지가 많다 보니까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는데 사실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마스크 착용은 병원 관계자, 또 아픈 사람, 또 범죄인 등이 쓰는 것으로 인식되어 있다고 합니다. 또 유럽이나 미국 쪽의 사람들이 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각종 사건 사고도 많은 데다가 마스크를 쓰지 않는 문화적인 차이도 있다고 합니다. 마스크 공장이 없는 미국에서는 중국이나 한국에서 들여하는 실정이라 마스크도 부족하다고 합니다. 사실 미국에서는 동양인을 보면 중국인, 일본인, 한국인을 구분하는 게 아니라 동양인은 중국인, 물론 중국인이 약 14억으로 인구가 가장 많아서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이게 동양인은 중국인이다 하는 특성이 있어서 인종 혐오를 조심해야 할 부분이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 교민들이 외국에 나가서 많이 살고 있는데 교민들도 하여튼 조심을 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아침 뉴스를 보니까 그 남미 쪽이죠. 페루에서 우리 교민들이 전세기 편으로 인천공항에 도착하는 그런 장면이 보도되고는 있습니다만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지금 교민들이 우리나라 들어오는 인원이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면은 코로나 사태가 해결되면은 뭐가 바뀔 수 있을까요? 이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두 가지로 한번 생각을 해 봤는데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의 의료 기술과 체계를 보고 배우려고 하고 또 우리나라의 의료 쇼핑이 급증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해봤고 또 우리나라의 의료 기술과 안전에 매료된 외국인들이 한국으로의 이민 행렬이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그냥 나름대로 한번 해봤습니다. 어쨌든지 코로나 사태가 해결되면 전 세계적으로 많은 변화가 예상되기도 하고요. 미국이나 유럽 쪽의 그 의료 체계 시스템이 이번에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우리나라의 의료 기술과 체계가 아주 좋은 그 제도라는 것도 이번에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그 기술들과 의료 시설들이 과연 코로나 사태가 해결된 다음에는 어떻게 변화가 될지도 한번 지켜보는 것도 좋은 방향이다 생각이 듭니다.
또 지금 뭐 전 세계가 각국들이 무제한 양적 완화를 하고 있습니다. 또 금리 인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실물 경기와 우리 생활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지도 한번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외국에서는 뭐 사재기 열풍이 대단하고 또 휴지를 그렇게 사대고 있어서 우리는 뭐 그런 그 사재기 열풍은 없습니다만은 이런 변화들이 다 코로나 사태에 따른 무제한 양적 완화, 금리 인하 뭐 이런 것에 따른 변화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양적 완화의 그 양을 한번 보겠습니다. 미국에서는 사상 최대 2조 2천억 달러, 2,700조 원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경기 부양법에 대한 트럼프가 서명을 했죠. 서명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2,700조 원의 가치는 얼마나 될까요? 그럼 우리나라 예산과 한번 비교해 보게 되면은 우리나라는 1년 예산이 약 470조 원에 조금 못 미칩니다. 460조 원에서 70조 원 사이가 되겠는데 뭐 추경까지 하면 이제 470조 원이 되겠죠. 470조 원이니까 2,700조 원 이번에 푸는 돈은 약 5배가 됩니다. 우리나라 1년 예산의 5배.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어마어마한 금액을 그 기업체 뭐 채권 사는 데도 쓰고 뭐 그렇습니다. 지금 보잉이 위기에 봉착했는데 보잉이 이제 미국의 기간 산업이다 보니까 보잉을 살리기 위해서 또 이번에 뭐 강력한 투자를 시작을 했죠. 이렇게 그 기업체를 살리기 위해서 각 나라에서도 지금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만 미국에서는 우리나라 예산의 1년 예산의 5배가 넘는 돈을 이번에 풀기로 했습니다. 한국도 한국판 양적 완화라고 하죠. 지금 이렇게 한국은행에서 돈을 풀고 있습니다. 이것이 실물 경제에는 금융 이런 변화가 과연 실물 경제를 잠재울 수 있을지 이것도 한번 우리가 판단해 볼 지표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많은 그 위기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잘 검토를 해야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은 양적 완화가 과연 실물 경기를 되살릴 수 있을까요? 이게 예전 그 IMF 때라든가 또 미국의 그 2008년 위기라든가 이런 때는 이 양적 완화가 아주 그 효과를 발휘해서 실물 경기를 되살리긴 했는데 이번에는 코로나라는 그 질병에 의한 전염병에 의한 위기이기 때문에 과연 이 양적 완화가 과연 실물 경기를 되살릴 수 있을지도 한번 판단해 봐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럼 이렇게 현금을 과다하게 풀면은 어떻게 될까요? 지금 미국도 그렇고 한국 뭐 각 나라들이 양적 완화를 뭐 유럽도 상당히 많이 늘리고 있습니다만은 과다하게 풀면 어떻게 될지를 한번 지나간 역사 속에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역사 속에서 독일 사례 또 작년에 베네수엘라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1923년 그 전쟁이 끝나고 독일의 그 바이마르 공화국에서 마르크화를 기하급수적으로 푸는 거죠. 말하자면 양적 완화죠. 그렇게 돼서 휴지 조각이 된 적이 있습니다. 이게 하이퍼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데 독일의 어린이들이 마르크화를 가지고 부럭 쌓기 놀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돈의 가치가 하락하다 보니까 독일의 기간 산업도 엉망이 되고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미국에서 도와주고 이렇게 해서 독일이 재건에 성공을 했습니다만은 23년경에는 21년부터 23년 이렇게 되겠죠. 이때에 독일에는 이런 상황의 역사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다음은 작년도 그 베네수엘라 사태인데 돈 가치가 하락하다 보니까 돈으로 가방을 만들어 파는 사람이 등장했습니다. 돈의 가치가 없다 보니까 이렇게 가방을 만들어 팔게 되면은 이것이 더 수익이 나는 그런 현상이 되는 거죠. 지금 이 들고 있는 베네수엘라 돈 뭉치가 이게 지금 한 크게 4뭉치가 되죠. 이것이 미국의 1달러와 같은 그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돈의 가치가 얼마나 떨어졌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은 현금과 예금이 휴지 조각이 된다면 물론 될 수도 있겠죠. 휴지 조각이 된다면은 어떤 변화가 올까 또 어디에 투자를 할까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것은 뭐가 있을까? 화폐가 가치가 하락하여 휴지 조각이 된다면 지금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실물 투자가 이제 대부분이 되겠는데요. 현재 달러 투자도 대안이 될 수 있겠고 또 부동산 투자, 부동산은 지금 계속 가격이 하락하고 있죠. 어제 그저께 그 뉴스를 보니까
강남의 그 대표적인 아파트인 음마 아파트가 20억 원을 오르내렸는데 17억 원의 매물이 나온 게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3억 원, 2, 3억 원 정도가 지금 하락한 급매물이 나오고 있는 거죠. 이렇게 급매물이 이제 어느 정도 소진되면 더 하락할 수도 있겠죠.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금 투자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금도 지금 온수당 1,600달러를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금은 늘 뭐 1,400달러도 간 적도 있었고 최근에 1,500달러도 간 적이 있었고 이렇게 이제 오락가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 투자가 과연 대안이 될 수 있을지, 달러 투자가 대안이 될 수 있을지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고, 부동산 투자는 당분간 하락세를 이어갈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실물 투자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실물에 투자를 할 수가 있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들고, 또 미국 주식 투자가 이제 대안이 될 수도 있겠는데, 미국 주식이 지금 최근에 가파른 하락세를 보이고 있죠. 널뛰기 장세를 하고 있습니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계속 이렇게 지금 최근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렇게 내릴 때는, 이런 위기 시에는 데드캣 바운스라고 하죠. 죽은 고양이를 떨어뜨렸을 때 고양이도 일정 부분은 튀어 오른다. 그래서 데드캣 바운스라고 하는데, 미국 주식이 정말 어느 정도 바닥에 근접했다면은 그때 투자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겠죠. 그 외에 기타 또 무엇을 투자를 하면 좋을지도 한번 여러분도 생각을 해보시고, 저도 한번 요즘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런 그 위기 시에는 한 발 앞서서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대안이 뭐가 있는지 함께 노력해보고 고민해보고 여기서 공유해보는 그런 시간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위기 시에 부자들이 많이 탄생을 하죠. 이런 위기를 잘 이용하고 한다면은 또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부자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지금 투자할 수 있는 것은 뭐가 있을까, 이런 세계 각국의 상황과 비교해서 가볍게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